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고객 경험, 고객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뷰티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패널 토크를 해볼 건데요. 그러한 주제 하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패널 분들을 여기 모셨습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저는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하고요. 스타트업 투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패널 분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굿즈 컴퍼니 김도현입니다. 저희는 우아만이라고 이제 우리 같이 화장품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들이 화장품에 대한 어떤 결핍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얻어서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의 김태형입니다. 저는 미래성장팀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사내적으로는 사내벤처 발굴하고 육성하는 업무, 신사업 기획하는 업무하고 더불어서 사외적으로는 이제 뷰티 스타트업하고 파트너십이라든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룰루랩의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피부 비서 루민이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솔루션 자체는 저희가 삼성전자 스핀오프 기업인데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약 4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피부를 데이터화 시킨 뒤 분석해서 어떤 제품이 맞는지를 추천해주는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라이클이라는 회사인데요. 언니의 파우치라는 뷰티 플랫폼과 뷰티 플랫폼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장품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언파 코스메틱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패션 패널 토크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뷰티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도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같은 IT 테크의 발달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룰루랩 대표님께서는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어떤 기술 기반으로 어떻게 데이터 비즈니스 접목하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저희 솔루션은 영상 처리 기술이랑 인공지능 기술 이 두 가지가 베이스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랑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디바이스를 통해서는 영상이랑 광을 통해서 얼굴 전체를 스캔하게 되고, 이것을 7가지 항목에 맞게 데이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맞게 스텝별로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를 추천해주고 리테일까지 연계하는 솔루션인데요. 저희가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석과 추천 면에 있습니다. 분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글로벌화를 지향해서 3월달 출시 후 약 11개 국가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쌓여지는 피부 데이터를 인종별로, 국가별로, 그리고 성별별로, 나이대별로 분류해서 딥러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목별 데이터의 정확도가 피부과 전문의 대비 약 95%까지 올라와 있는 게 이러한 기술 덕분이고요. 그리고 추천면에 있어서는 이제 화장품의 전성분이랑 제형, 그리고 저희가 분석된 데이터, 그리고 환경에 따른 변화, 이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광고나 아니면 지인의 추천뿐만 아니라 본인의 피부 데이터에 맞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B2C적인 측면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솔루션 자체를 B2B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B2B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국내에 1000개 매장을 갖고 있는 화장품 회사가 있게 되면은 그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각 매장별로 사람들의 피부 데이터가 어떤지, 어떤 제품이 선호됐는지, 그리고 어떤 게 효과가 있어서 어떤 계절에 좋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의 초점은 개인 맞춤화인 거고, 개인 맞춤화의 초점을 저희는 얼굴 전면 데이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를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수집을 하시고, 또 추천도 기술을 통해서 더 정확도 높게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객 맞춤형으로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하신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은 네, 대기업으로서 혁신을 많이 추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뷰티랑 테크를 결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뭐 직접 신사업을 기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뷰티 테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고 계실 정도로 네, 기술 기반 맞춤형 프로덕트를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고 계신지 뭐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셔도 좋고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한 2년 동안 퓨처플레이라고 하는 텍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같이 뷰티 텍 스타트업들을 한 10개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6개 정도는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VC 저희가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펑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하면서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것들은 저희에서 스마트 뷰티 팀이라는 이제 신사업 팀을 만들어서 칼라 테일러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 앱 같은 경우는 사용자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얼굴 컬러와 그리고 립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브랜드하고 협업을 해서 신제품 개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고객 니즈 기반으로 패스트 립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을 제조하는 것들을 프로젝트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전략적 투자를 한 회사 중에 하나는 토니18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스킨케어 맞춤 화장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전략적 투자를 하고 나서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뷰티 가이드들이 직접 고객을 만나서 피부를 측정하고 환경 데이터, 피부 측정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취향들을 조합해서 피부에 맞는 맞춤 화장품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강남 라이브점, 아리따움 라이브점에 샵이샵 형태에 들어가서 그들 입장에서는 뷰티 가이드가 못 가는, 그러니까 고객 접점을 늘려가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토니 슈파를 구매하고 측정하러 온 고객들이 거기서 자사 제품을 구매를 하고 둘러볼 수 있는 고객 유입 관점에서 서로 상호 윈윈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작은 강남점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상권, 서울 수도권의 주요 상권, 그리고 이제 토니 슈파리 커버하지 못하는 지방까지 지금 확장할 계획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뷰티테크 스타트업과 콜라보로 시너지를 내고 계신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두 패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화, 맞춤화 트렌드 속에서 고객들도 점점 참여와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품을 생산 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들의 선호도나 니즈를 파악해서 그걸 담은 기획을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 커뮤니티에서 커머스까지 지금 경험을 해보고 계시잖아요. 그 경험 속에서 최근의 뷰티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어떻게 제품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품 기획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 기업들은 되게 긴 기간,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플래닝을 가지고 제품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소비자와 접점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면서 굉장히 리인하게 제품을 기획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언니의 파우치라는 뷰티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사용자는 12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다가 그 자체 화장품 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 모델을 전환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첫 출시한 제품이 부비부비 립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입술 각질 제거 제품인데,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저희 플랫폼상에 그 립 메이크업 제품의 리뷰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페인 포인트가 뭔지 찾아봤었는데, 뭐 착색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 외로 각질에 대한 불편함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질 제거 제품들 시장에 있는 것들은 너무 아프다,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뭐 다양한 가설을 세워보다가 거품 형태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어떻게 우연히 접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그 제품으로 이제 기획해서 생산하는 걸 결정했고요. 이게 시장에 좀 생소한 컨셉의 제품이다 보니까 제조사를 찾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되게 여러 군데 접촉했었는데 생산이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답변을 듣다가 우여곡절 끝에 한 군데랑 이렇게 저희가 뜻이 맞아서 생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소비자들과 굉장히 가까운 접점에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나온 거를 가지고 그룹 인터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샘플 테스트를 한다던가 실제 언파 사용자분들과 그런 과정을 진행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제품의 개선을 거듭해서 2016년 말에 첫 제품을 출시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국내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누적 100만 개 정도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양한 가설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함께 풀어보는 방법을 찾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랜 세월 아침마다 입술 각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고객 니즈를 반영한 많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 김도현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구찌 컴퍼니 김도현 대표님은 IT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인 뷰티 플랫폼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자기소개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화만이라는 플랫폼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최근 뷰티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하셨고 또 현재 그 플랫폼이 우리 함께 화장품 같이 만들래라는 이름처럼 네, 어떻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제품을 제조를 하고 계신지 네,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화장품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좀 많이 놀랐어요. 이미 국내에 어쨌든 등록상으로는 한 16,000개 되는 화장품 회사가 있고 1년에 2,000개 넘는 브랜드가 새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훨씬 많은 거죠. 아, 이렇게 많은 화장품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뭐 이제 옆에 계신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건처럼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뷰티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리소스는 되게 작은데 보통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통합적인 가치로 아, 우리 제품이 다 좋아, 밸류가 있어라고 어필하는 게 되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화장품도 어차피 새로운 화장품,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결핍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핍을 해결하려면 결핍을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상품을 기획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브랜드 매니저, 상품 기획자들이 상품을 기획하는데 한두 명의 상품 기획자들이 갖고 있는 결핍의 그런 경험치가 그렇게 많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핍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이음이라고 하는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여성 스태프들이 한 50-60명 많았었는데 그들한테 한번 화장품을 쓰면서 느꼈던 결핍이나 뭐 아쉬운 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써주세요라고 공모전을 열었는데 그 스타벅 상품권 하나씩 걸었거든요. 아이디 하나 내면 드리겠다고. 2주 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짤막짤막 쓸 줄 알았더니 거의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우고 그림 그리고 사진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아니 커피 상품권 하나 얻겠다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이제 50명 정도 시작했던 공모전이 이제 매달 한 3배 정도 증가해서 나중에는 한 6,000명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걸 서비스로 만들자라고 해서 탄생한 게 우아만이라고 하는 앱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브랜드라고 하는 특정 우리 제품이 어떤 이름을 달고 다 좋아 뭐 HC 제품은 다 좋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제품은 모든 상황에서 다 좋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제품 중에는 예비맘 임산부를 위한 마스크팩이 있는데 이거 제조하는데 1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저희가 만든 마스크팩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모든 마스크팩 중에 최고는 아니지만 당신은 혹시 예비맘이라면 임산부라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마스크팩 중에는 최고일 거야. 가장 아웃스탠딩 할 거라고 어필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KBT가 이게 잘 되려면 많은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갖고 잘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핍을 발견하는 그런 기획적 능력이 더 성장을 해야 그런 시장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얘기를 이제 차례로 듣고 나니까 어떻게 테크 그리고 고객 참여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다들 몰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트렌드 외에도 사실 또 뷰티 산업의 트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글로벌이잖아요. 네, K-뷰티의 글로벌 진출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가속화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 계신 패널 분들도 직접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셨거나 또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다들 경험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김태형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대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K-뷰티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산업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K-뷰티의 지금 성장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이런 미디어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서는 이미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그런 붐에 힘입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또는 배우들을 좋아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아름답고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붐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세대들로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K-뷰티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됐다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도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ODM 환경인 것 같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제품 제조를 쉽게 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이 상품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는 내가 마케팅이나 영업할 수 있는 어떤 역량만 있다면 누구든지 상품이든 또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역량 자체가 K-뷰티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한국 자체의 어쨌든 제품의 혁신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쿠션도 분명히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마스크라는 것도 원래는 개발이 돼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국에서 결국에는 성장시킨 신규 카테고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력에다가 새로운 뭐 이색 성분을 쓴다든지 다양한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한국적인 화장품 단순히 이제 스킨 로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에센스라든지 토너라든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는 이런 한국적인 화장품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뭐 차별화 포인트 K-뷰티라는 것 쪽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닥터 자르트 사례를 보듯이 기본 글로벌 탑 3 로레알, 유니레버, 에스로더 이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닥터 자르트, AHC, 스타일란다를 다 인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K-뷰티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방탄소년단이 이제 아까 K 문화를 컬처를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리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반이 돼서 단순히 우리가 중국과 동남아뿐만 아니라 뷰티의 본고장인 북미라든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룰루랩 같은 경우는 이미 11개국에 루미니로 진출을 하셨잖아요. 또 추가로 더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고, 네, 앞서 이제 얘기해주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측면을 얘기해주셨다면 이제 최용준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11개국 진출하시면서 어떻게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진출을 진행하시면서 뭐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거는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인지 좀 선배 경험자로서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글로벌로 진출하게 됐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거는 그 나라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가 맞는지,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해외 진출에서 핵심은 저희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국 중에 진출을 할 때도 다 같은 방법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합자 법인을 설립하였고, 뭐 다른 나라는 해외 법인을 설립하다든지 아니면 파트너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등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앞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류 콘텐츠가 더 인기가 많아지면서 뷰티 쪽도 인기가 훨씬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뷰티 시장을 봤을 때 국내 제품들이 한국이나 중국 외에서는 그 브랜드 명이나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도 알려져 있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게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보의 부재가 해외를 진출하는 저희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K-뷰티 제품들이 정보가 더 많이 퍼져 있으면은 훨씬 더 글로벌화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중동에 진출하게 됐을 때는 뷰티 기업이 아니라 현지의 IT 체인인 샤라프디지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두바이 쪽에는 K-뷰티 AI 스토어 컨셉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컨셉이 어떤 거냐면은 저희 솔루션이 피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 시켜서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되는 제품들을 이제 K-뷰티 제품을 15개에서 20개 브랜드를 선정해 갖고 추천을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솔직히 두바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특히 가까운 나라들이 아니면은 글로벌화를 지향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데, 저희는 이 솔루션으로 한국 제품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POC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한 달에 그 작은 솔루션 안에서 화장품 매출이 수천만 원 이상 발생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봤던 키는 단순하게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게 됐고요. 한류 덕분에 K-뷰티가 성장한 것처럼 K-뷰티가 다른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뷰티 테크 기반의 기업들이 좀 더 솔루션을 결합시켜서 진출하는 것이 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한류의 흐름 속에서 뭐 지금 K-뷰티가 글로벌 진출하는데 약간의 그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제품의 경쟁력 차원에서 현지화를 위해서는 또 해당 현지의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신 것 같고, 그것에 이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력이 또 굉장히 경쟁력이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네 분 다 공통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큰 질문이기는 한데, 네 분은 각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영역 안에서 뷰티 산업의 트렌드, 미래를 대비할 때 특히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고 계셔서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하고 계신지, 네, 각자 하고 계신 일 안에서 최근 특히 이런 부분은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많이 대비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저희는 트렌드를 준비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화장품 뷰티 쪽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놀랐던 게, 좀 아시겠지만 화장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뭐 짧게는 4-5달, 많게는 1년 넘게, 제품 하나 만드는데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많은데, 이 플레이어들이, 각 뷰티 회사들이 너무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소통도 잘 안 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생태계가, 물론 이제 큰 회사들은 되게 수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뭔가 유통이나 제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뷰티 스타트업이 그거를 혼자 다 모든 걸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오래 걸리는 주기에 있는 산업인데 그것들을 다 혼자 일일이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스스로도, 저희도 도움을 받고 싶은 일도 있고 도움을 주고 싶은 일도 되게 많아서, 저희는 요즘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뷰티 스타트업 혹은 이제 기존 이제 화장품을 재유통하시는 회사들끼리
어떻게 서로 잘 도와서 그 성장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 생태계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두 번째는 퍼스널리제이션이고, 세 번째는 인디 브랜드에 대한 대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들이 그냥 관심과 하두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 초에 이제 디지털 전략 유닛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문가, 커머스 전문가, AI 전문가 한 100명 정도를 지금 채용을 해서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도 회사 자체가 리테일에 기반을 많이 두고, 그리고 방문 판매 이런 쪽에 이제 채널 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커머스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비중을 더 높여갈까, 이게 지금 큰 숙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런 쪽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퍼스널리제이션인데요. 이건 모든 화장품 회사의 꿈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한 10년, 뭐 20년 전부터 이걸 계속 고민해 왔었고, 하지만 지금 돌아다 보면 생각보다는 맞춤화 화장품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 이슈도 있고, 정부 규제도 이슈도 있고, 또는 스케일업 이슈도 있고, 또는 진짜 고객이 이 맞춤화 화장품을 원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주는가, 이것도 큰 중요한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퍼스널리제이션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하는 큐레이션 자체의 로직도 계속 설계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도 축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는 조금씩 더디게 나가고 있는 거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제 외부 스타트업 중에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회사들을 계속 서칭을 하고 있고요. 해외도 지금 뭐 AI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맞춤화 화장품들을 구현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업이나 투자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디 브랜드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이제 상품부터 해서 기획을 하고 출시까지 하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일반 스타트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안에 내부적인 퀄리티 컨트롤이나 안전성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트렌드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 4년부터 시작한 게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한 10개 정도의 사내 벤처가 생성돼서 그중에 한 7개 정도는 브랜드가 이미 런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 3개 정도는 내년에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고 있는 고객의 반응을 좀 더 속도를 어떻게 높일까, 여기에 대한 화두로 지금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사내벤처와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서 많이 시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네요. 아마 이 자리에 앙터프러너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준 대표님과 한만희 부대표님도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뷰티 시장의 다음 트렌드는 전부 다 퍼스널라이제이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개인 맞춤화 시장의 키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AI, 밀레니얼, 그리고 온오프라인 커넥션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미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봤을 때는 이 온라인에서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험에 대한 측면에서의 차별화 포인트가 약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커넥션의 핵심이 AI 및 빅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나 아니면 밀레니얼을 타겟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여태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B2B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이제 집 안에도 내년도에는 들여놓을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뷰티 테크가 집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은 단순하게 화장품을 추천받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홈케어 디바이스나 제품들을 갖고 계실 텐데 이러한 홈케어 기기들이나 화장품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성에 대한 활용법도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상품 기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뭐 스타트업 쪽에서 많이 통용되는 린 스타트업이나 그로스 해킹 같은 방법론을 상품 기획에 좀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이라는 접점을 통해서 현재 있는 문제점을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유저들과 검증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 시장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는 거를 일단 저희 사업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니베아와 같은 스킨케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바이어스도르프의 NX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와 함께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정말 해보고 싶은 거는 앞서 분들도 말씀하신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아니면 1월 달 정도부터 니베아 본사에서 한 5년 정도 투자해서 개발한 피부 진단 디바이스를 1,000명 정도 저희 국내에서 체험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AI 기반의 피부 진단 및 추천 프로젝트를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감사하고요. 네, 네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투자자로서뿐만 아니라 고객으로서도 앞으로 어떤 고객 맞춤형 다양한 제품들을 접하게 될지 벌써부터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패널 토크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감사합니다.